네, 오늘 선물 시장을 보면 코스피 5천 찍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겠다 싶다. 예, 흥분의 도가니 분위기입니다. 예. 야간 선물이 지금 1.57% 이제 상승으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8% 폭등함으로써 오늘 대형 반도체 중심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코로 ETF 12%의 급등, EW ETF 4.23%의 상승으로 오늘 주요한 야간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신종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감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뭐 코스피 5천 찍는 날 아니냐라는 좀 분위기인데요. 먼저 그 글로벌 시장의 영향부터 오늘 간밤의 분위기를 좀 체크해 주실까요? 미국 시장의 어떠한 급락세가 이어지면 어떡하냐라는 불안감이 있었죠. 지금 네. 다보스 포럼에서 앞두고 그린란드 이슈가 이 정치적인 갈등, 특히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조금 더 부과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시장이 예상처럼 이 타코가 출현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는 항상 주가에 신경을 쓴다. 주가가 좀 변동을 보이면 조금 뒤로 물러난다라는 얘기였는데 간밤에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부과할 관세도 유럽에 대해서 아직 뭐 결정된 거 없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골든돔, 뭐 차세대 어떤 공중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이 그린란드를 소위 말해서 좀 뭐랄까요. 건드렸던 이유는 결국 어떤 그 방어 체계 내지는 뭐 미국의 어떠한 그 방산의 수출 매출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약간 더 확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돈로주의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몰로주의라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어떤 관할이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마두로의 체포가 있었고 그린란드를 지키는 것은 미국의 돔, 미국의 방산 체계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어떠한 트럼프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장이 변동성이 보일 만한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조금 이제는 진짜 타코다. 예, 이렇게 보면서 심리가 조금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이슈에서는 또 타코였다. 결국은. 네. 트럼프의 울고 웃고 셀 아메리카가 잦아졌습니다. 다행히.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 농락당한 거냐 뭐 싶은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 번의 이런 타코 경험으로 투자 아이디어에 좀 잘 이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오늘 뭐 코스피 굉장히 급등 출발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증시 역풍 안에서도 코스피 주요국 대비 상대적인 약진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예. 코스닥은 좀 이제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냐도 궁금합니다. 이게 참 고민이죠.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관을 좀 다녀보면 지금이라도 코스피 소위 말해서 사야 되냐, 질러야 되냐라는 고민이 있고 네네.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은 지수가 지금 연초 이후 작년까지가 아니라 이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괴리율이 15%나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상대적으로 이제는 좀 중소형주 쪽이나 내지는 중소형주하고 좀 코스닥은 다른데 코스닥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라는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밤에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기록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AI 인프라와 관련된 상당한 금액이 투자돼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어디에 더 줄 수밖에 없느냐? 코스피, 그리고 반도체에 있다라는 얘기이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업종들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뢰도가 조금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알테오젠이 좀 어떤 뭐라 그럴까 실적의 변동성을 더 촉발시켰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기관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 코스닥의 이익 신뢰도를 그렇게 그러니까 신뢰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 2차 전지, 뭐 바이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도 업종의 방향성이 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정책적으로 사실 푸시가 들어오는 쪽이
AI 인프라, 로봇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아직도 좀 뭐랄까요?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선전 내지는 코스피 위주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라도 코스피로 아니면 너무 격차가 벌어진 코스닥 쪽으로 궁금해하시는 고민하신 분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그렇게 드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적 숫자 어느 네. 쪽이냐, 네, 좀 네, 정책이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냐, 인프라가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냐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코스피에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예. 하고요. 이번 주에 금요일에 일본의 금리 결정 있습니다. 네. 그린란드 갈등 여파 속에 사실 일본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 좀 이번 주에 키워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뭐 우리가 몇 번 겪었다 하는 우려감, 그런 엔케리 청산 가능성 이번은 어떨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어제 주 초반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빼고 글로벌 증시 변동성은 사실 일본의 금리의 가파른 상승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린란드 이슈로 인한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 그린란드 이슈로 인해서 관세가 높아지고 관세가 높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베센트 장관도 걱정했었던 거는 금리가 상승하는 거를 걱정했거든요. 미국의 10년물도 4.2%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 금리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기 국제 금리 압박이 굉장히 네. 있었던 편이었는데. 그리고 일본의 금리 지금 보시면 거의 40년물은 4.2%, 30년물도 3% 후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의 압박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하락시키고 그리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고민과 그리고 일본 은행의 고민이죠. 그래서 아마 금요일에는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한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좀 종료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일본의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좋았던 거는 기나긴 디플레이션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라는 인플레이션적인, 즉 성장에 대한 관점에서 일본 증시를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부터의 금리 상승은 성장을 저해하고 더불어서 어떤 일본의 어떠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 압박으로 다가오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본과 관련된 노이즈는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2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조기 총선 때문에 다카이치 측에서는 이 재정 적자 내지는 재정 확대의 이슈를 계속 내비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일본발 국채 금리의 어떠한 변동성은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간밤에 그래도 일본의 금리가 안정을 찾고 특히나 이제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엔케리 청산이 좀 되려면 이 엔화가 좀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최근에 엔화가 좀 약세를 그래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간밤에도 달러화가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행히 엔케리 청산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좀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 이 셀 아메리카가 발생하면 엔케리 청산은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엔화가 강세되고 강세되면 안 그래도 금리 차가 좁아지는데 더 엔케리 청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코가 먼저 나온 거 아니냐. 주가가 조금만 변동성을 보였는데도 왜 타코가 나왔느냐. 네.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 수준에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엔케리 청산에 대한 압박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액션을 취했다. 그렇군요. 일본 은행도 이번 주에 좀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유럽 우려감에 일본 국채금리까지 이중 충격이 우려감이 있었던 편이었는데 좀 네. 주시되는 편이고요. 그 다보스 포럼이 이번 해에는 더 집중됐었던 예. 상황이었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그랬고 젠스당 CEO의 말도 주목이 됐거든요. 예. 아까 또 우리가 또 업종 전략과도 연관이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젠슨 황의 발언은 CES를 우리가 먼저 봤었기 때문에 CES의
기대의 연장선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인프라에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피지컬 AI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더 AI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젠슨왕이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체들이 더 강세를 보여줬는데 간밤에도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배경이었고 AI 인프라는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까지 넘나드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라든지 더불어서 어떤 헤게몬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공급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젠슨 황의 연설이 이 피지컬 AI와 AI의 활용 그리고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마중물 내지는 트리거를 더 부여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에 여전히 주도주는 메모리, 반도체구나. 그리고 이제 넘나들어서 피지컬 AI까지 확산되는 것을 더 조금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역사의 날이 될지 궁금해지는 날이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